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된 싱글 워킹 맘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며 강사 일을 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 심적으로 더 안정되고 행복도가 올라가서인지 일이 잘 풀려 현재 연봉 8천만 원 정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강산도 변화에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와 아이 모두 마음이 많이 단단해져 지금은 저와 오붓하게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네요. 아이 5살 때 이혼했는데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에요. 아이가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아이 어릴 때 전 남편이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바보같이 아이 낳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었어요. 출산 과정에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던 터라 회복도 느렸고 그 부작용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육아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었고 일이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 낳고 나니 무슨 일인지 더 바빠진 남편에게 저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우리 애 태어난 지 곧 있으면 100일인데 여태 아이 분유 한 번 먹여본 적 없고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줬다는 게 말이 돼? 조리원에서도 남들 다 남편 와서 마사지 해주고 식판 버려주고 그럴 때 다 나 혼자 했어. 그래도 프로젝트가 바쁘다니까 이해해줬지.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일주일에 반 이상을 회사에서 자고 나머지 반은 12시에 들어와? 여보, 내가 너무 유능해서 그래. 팀장님이 나 없으면 팀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붙잡는 걸 내가 어떻게 뿌리쳐. 내가 잘해야 우리 식구 먹여 살리지. 자기도 일 관둬서 나 혼자 벌어야 하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해주면 어떡해. 아니, 내가 관두고 싶어서 관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튼 나도 너무 바빠서 그래. 내가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외벌이의 고충을 저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전 직장도 관뒀어요. 남편이랑 시댁에서 저 회사 다니지 말라고 압박을 줬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나는 우리 아들 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구수한 밥 냄새로 퇴근을 환영받았으면 한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인데 그 몇 푼 벌자고 너도 나가서 일하고 또 맞벌이라는 이유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기업 다니잖니. 넌 간둬라. 그게 맞다. 라고 하시며 제가 일 관두기 직전까지 학원에까지 전화하시며 저를 달달 볶으셨어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간뒀던 기억이 나네요. 친정에서는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냐고요? 저에게는 슬프게도 친정이 없습니다. 친정아빠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저 중학생 때쯤 되었을 때 돌연 남자가 생기셨다며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친할머니 댁과 고모 집을 전전하다 독립했고요. 친정엄마는 재혼하는 가정에서 아이 둘을 낳으셨고 바쁘신 건지 아님 저를 잊고 싶으셨던 건지 연락을 끊으셨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엄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뒤늦게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인데 어떻게 엄마는 나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집에 좀처럼 오지 않은 남편도 저를 힘들게 하니 씩씩했던 저도 금세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애 낳고 살은 왜 그렇게 안 빠지는지 가뜩이나 통통하던 저였는데 어느새 거울조차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불평은커녕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바쁘다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남편이었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자기 일수였기 때문에 저도 뭐라 더 바가지 긁기 힘들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아님 남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는지 정말 저 때문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다 제 탓 같다는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주말에도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은 남편을 보며 뭔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저에게 정이 떨어진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쟁이 아이를 키우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저라도 잘해야 남편이 집에 더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아이도 아빠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등신 같았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결혼 전 꽤나 똑부러지고 잘나가는 학원 강사였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 인기도 많았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시댁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무시했는데 저는 그게 든든한 친정이 없어서인 건 아닌지 하는 자격지심도 갖게 됐고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제가 남편보다 모아온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1억 2천 정도 가져왔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시댁에서 1억 지원해 주신 것과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 신혼집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항상 자기네들이 집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했었는데 그것도 국가워하던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집안이었죠. 시부모님은 사실 일을 거의 안 하신 상태였고 아주버님도 사업하다 말아먹고 일용직이나 근근하던 사람이라 그 집에서 믿을 건 제 전남편인 둘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 전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 돈이 좀 되니까 월 100만 원 정도는 시댁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상여금 받을 땐 500만 원 정도 뜯기다시피 하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또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무시를 좀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한없이 낮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혹시 저기 신화아파트 203동 사시는 분 맞죠? 네? 아,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저도 203동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옆 라인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무슨 일로 그러세요? 뭐 혹시 저희 아이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분을 지하 주차장에서 몇 번 뵀었거든요. 제 남편이요? 네, 예전에 두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람 얼굴을 워낙 잘 기억하는 편이라 두 분이 부부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기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옆 라인에 살고 있다는 여자분께서 이윽고 입을 여섰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더군요. 제가 3교대 때문에 가끔 자정에 퇴근을 해요.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그쪽 남편을 그 시간에 자주 봐요. 차에 시동을 켜고 앉아있길래 누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나 싶어서 처음엔 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엔 어떤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여자요? 여자라니. 처음엔 나도 아기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르는 여자더라고요. 둘이 많이 친해 보였어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스킨십도 있었고. 스킨십이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해 있자 그 여자분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목격한 날짜와 시간을 다 스마트폰에 적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그러는 거 다 봤다면서 원하면 블랙박스 제공까지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몰라서 증거로 다 저장해 놨었다고. 저 마주치게 되면 꼭 말해줘야지 싶었는데 그 여자분 가족들이 극구 말렸대요.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면 골치만 아프다고. 그치만 그 여성분도 아내인 입장이었고 아무것도 모를 제 생각을 하면 잠도 안 올 지경이었다네요. 그러다 저를 딱 마주친 김에 다 말해주는 거라고.
일단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가슴은 쿵 내려앉아 팔다리도 축 늘어진 느낌에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에 뒤늦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펑펑 울다 보니 어느새 아이 하원시킬 시간이었고 저는 집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데려와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 앞이니까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견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따 밤에 남편이 들어오면 난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아니, 오늘 들어오기는 할까? 안 들어오면 난 뛰쳐나가 남편을 찾으러 다녀야 하나?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는 동안 남편은 자정이 넘어 들어오더군요. 아이가 밤에 온다는 이유로 각방을 썼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오늘 고생했다며 한번 안아주고는 집 방에 들어가 크루크루 자더군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저 자신을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곤히 잠들기를 기다려 방에 들어가 남편 스마트폰을 뒤졌습니다. 결혼 초 때까지만 해도 잠금 기능을 안 해놓았던 남편인데 어느새 잠궈 놓았더군요. 남편 손가락을 들어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열었고 곧바로 깜깜한 거실로 몰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폰을 동이 틀 때까지 뒤지게 됐어요. 세상에 남편은 여자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왔던 어느 30대 유부녀였고 한 명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저 만삭쯤부터 만나오던 20대 여자였습니다. 유부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잠자리만 하는 가벼운 상대였지만 꾸준히 연락한 지 몇 년 된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해 파트너였습니다. 다른 한 명, 그러니까 그 20대 아가씨는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남편이 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며칠 전 둘이 1박 2일로 강화도에 여행까지 갔다 왔더군요. 그날은 제가 출산 부작용으로 편두통이 심해 그날도 남편에게 진통제 좀 사와달라고 부탁했다가 일이 바빠 야근해야 할 것 같다며 거절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머리가 빠개지는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거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대화를 쭉 읽어보니 저는 겉절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더군요.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와이프는 살이 너무 쪄서 코끼리 같다. 는 등 저를 무시하며 뒷담화하는 이야기와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며 와이프의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살림을 차려 나갔다. 와이프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본인과 쉽게 이혼을 하려 하지 않을 거다. 바람 들켜도 상관없다. 걔는 그렇게 해도 되는 애다.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거 보니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내리쳐 깨우고 싶었지만 신락 같은 이성을 붙잡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증거를 더 수집한 뒤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이라도 남편을 패버리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등의 험난한 산을 넘어가려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저는 있는 힘껏 마음을 다잡은 채 며칠 동안 남편에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몰래 남편의 짐을 뒤져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까지 파악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무슨 팀 소속인지 전화번호와 그 여자 본가 주소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알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썼던 카드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그 여자와 자주 가는 곳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까지 알아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와 잠들면 몰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졌어요. 둘이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음성과 모텔 입구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약 3주간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몽땅 백업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터뜨리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폰을 보다가 모르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 일의 빌미로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으며 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저더러 왜 뒷조사를 하고 있었냐면서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의무증 정신병자랑은 살기 싫다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그렇게 나간 곳이 시댁이었던 건지 시어머니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혼내시더군요. 너 미쳤니? 일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 뒷조사를 해. 너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의심하고 뒤를 깨. 친정에서 그러라고 가르쳤니? 아참, 너 친정 없지? 그래서 그 모양이니? 배운 곳이 없어서 어디 네 남편 의심이나 하고 앉아있어?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시어머니 소리 지르는 것만 들으면 누가 보면 바람은 제가 핀 줄 알겠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아도 혼내도 모자랄 판에 왜 저를 혼내고 그러세요? 내가 우리 아들을 왜 혼내? 남자 바람난 건 전부 여자 탓이다. 네가 잘못했으니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나서 밖에서 도는 거지. 그러게 네가 좀 잘하지 그랬니? 허구한 날 바쁜 남편 바가지나 긁어대고 앉아있으니 우리 아들이 지 품어줄 딴 여자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난 아들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제 친정까지 욕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는데 이 미친 집안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만들어 시댁으로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얘기 좀 하자더군요. 전화 통할 때처럼 길길이 날뛰며 저더러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웬일로 너무나도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저에게 어머마, 그때는 나도 많이 미안했다. 너도 애 낳아 키워보니 알겠지만 나는 내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에게 언성을 높였던 것 같다. 남자 바람 피우던 거 그거 다 한때다. 이번에 한번 용서해주면 내가 너에게 정말 잘하마. 우리 아들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내가 눈물 쏙 빠지게 혼낼게. 그러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다오. 너도 아이 있는 입장에서 이혼은 어렵지 않겠니?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아빠가 있어야 남들 앞에서 무시 안 당하고 사는 법이다. 혼자 사는 엄마 밑에서 애가 얼마나 주눅들어 살겠어. 너 어릴 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친정 이야기까지 언급하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혼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무엇이 더 저와 아이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웬일로 저녁 일찍 들어왔더군요.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더러 저녁 차리라고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뭘 잘했다고 밥 달라 타령이냐 하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일 나한테 절대 불리할 거 없다더라.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이혼하면 불쌍한 우리 애는 너만 참으면 될 일 가지고 우리 애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마. 너도 평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느낀 바가 많을 거 아냐. 라며 제 상처를 후벼파더군요. 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끔찍이로 생각하는 거 잘 알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본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저를 짓밟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말이 맞긴 맞았거든요. 한부모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저였기에 아이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아이를 앞세워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 종용했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지 바람 피우는 것도 그만두지 않더군요. 조금 더 만나다가 정리할 거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그 여자를 만나고 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신 딸이 남의 가정 파탄내며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고. 그러던 중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러 급하게 새벽에 길을 나서다가 통화하느라 한눈을 팔았는지 가로수를 받고 전복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늦게 접수되는 바람에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온몸이 골절되어 성한 곳이 없었고 제일 중요한 건 뇌출혈이 심했어요.
몇 번의 수술 끝에 결국 의식을 찾게 되었지만 남편은 골반과 다리에 철심을 받고도 걷지 못하는 산송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를 보니 남편은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요. 그 20대 상간녀가 본인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들켜버렸다고 이별을 구했는지 남편이 울고불고 빌며 통화하는 음성이 녹음되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사고 낸 거였어요. 와, 정말 심란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며 우리 아들이 정리한다고 했잖니. 그러면 좀 기다려줄 것이지. 그 여자의 집에까지 전화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아들이 천천히 정리할 때까지 좀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그 여자애랑도 적당히 즐기다 헤어졌겠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눈이 돌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냐. 다 너 때문이다. 어린이 됐으면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응원해주지 그랬냐는 그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소리 듣고 옆에 있던 경찰까지 그만하시라 한 소리 하실 정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어버린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긴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아이 아빠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그따위로 나오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사실 비우고 돌아오면 용서해줄까 생각도 들었는데 이건 뭐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잖아요. 그 후로 병원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보호자에서 제 이름을 빼고 병원에다가 이 사람 일로 저 찾지 말라고 하고 나왔어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좀 아파서 입원해 있다고만 둘러댔는데 찾진 않더라고요. 원래 아빠랑 정도 없던 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증거 자료들과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모두 자료로 제출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남편의 유책이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없는 돈에 빚까지 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 난리가 나더군요. 아프고 불쌍한 남편 버리는 매정한 부인이라면서요. 급기야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더러 인간이냐고 묻더군요. 부인으로서 병간호나 할 것이지. 남편이 제일 힘들 때 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꼴이 꼭 지 친정엄마 같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내가 제일 힘들 때 당신 아들은 뭐 했는데? 당신 아들한테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던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사람 하나 놀락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애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같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 피우면서 남편 역할 안 하는 것도 모자라.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했어. 대기업? 돈? 그래서 내가 득본 거 있어? 시댁에 돈 다 들어가고 나는 명품 빼던커녕 매일같이 장바구니만 들고 다녔어. 이게 미쳤나? 하늘 같은 남편?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네. 하늘도 노예에서 벌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허해져서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에 찾아가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만 끔뻑끔뻑 뜨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뭐라고 얘기는 하려 하는데 사고로 혀까지 잘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더군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끝이 어찌 이러나 싶어 병원 나서는 길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승소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었고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조로 집 명의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 업무 복귀를 못해서 직장도 잃었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 있었고 평판을 중요시하는 회사라 좌천이 확실시 되었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타는데 손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전동 휠체어도 혼자 조작을 못하더군요. 당연히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고요. 병간호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몫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 내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봐달라고 울고불고 빌다가 어느 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는 중 정신이 나가신 듯 했습니다. 나이 먹고 병간호하기 힘들다 하시며 저더러 돌아와달라 빌다가 또 화내다가 나중에는 사고 난 것도 다 저 때문이니 책임을 지라고 난리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이 모든 건 아들을 잘못 키운 어머님 탓이라고 그랬더니 울부 짖으시더라고요. 모두 차단해버리고 저는 전화번호도 바꾼 채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 아이와 안정적으로 산 지 현재 10년이 되었고 저는 결혼 전 했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대기업 다녔던 전 남편이 벌어오던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며 아이와 단둘이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로 인한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단히 노력한 덕분인지 아이는 그늘 없이 너무나도 맑고 바르게 잘 자라났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이 터닝포인트예요. 이혼을 결심하면서 저 자신을 소중히 하는 법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알고 싶지도 않네요. 시모는 그래도 감싸돌던 아들이 도로 돌아왔으니 행복에 겨우시겠죠?